자, 그러면 오늘 제가 새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자, 개념책 우리 페이지 68쪽. 개념책 68쪽을 봅시다. 개념책 68쪽. 자, 개념책 68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문자의 사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뭐 연필 한 자루 300원 몇 개를 샀다. 300원짜리 연필 몇 개를 샀다. 몇 개인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300원짜리 몇 개 샀으니까 곱하기 몇 개인지 몰라요. 네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뭐 세모를 쓰든 동그라미에 쓰든 모르는 숫자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중학교 때는 이 기호 많아봐야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 몇 개 안 되잖아. 기호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호 대신에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자, 연필 한 자루에 300원짜리를 A개 샀다. 알파벳 A개 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 300원짜리 A개 샀으니까 하나 가격이 300원이고 A개 샀으니까 300에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300 곱하기 A. 자, 그 다음에 단위까지 원. 300 곱하기 A1의 물건이 가격이 300 곱하기 A1이 된다. 그럼 여기에 조금 더 5,000원을 내면 5,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은 얼마나 받냐? 그러면 거스름돈은 낸 돈에서 물건값을 빼면 거스름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5,000원을 냈는데 거기서 물건값 300 곱하기 A1을 빼면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거스름돈이 나온다. 단위까지 좀 더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모르는 값을 초등학교 때는 네모, 세모 썼던 그 숫자를 이제 중학교 때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만 해드릴까요? 아니, 우리 이렇게 하면 좀 조금만 더 봤나? 확대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응? 네, 좀 이렇게 올린 다음에 네. 아니, 너무 크면 또 안 좋아. 이 정도면 됐어. 밝기도 이 정도면 됐지. 자, 아 진짜 카메라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숫자 대신에 네모, 세모, 초등학교 때 네모, 세모 했던 거 대신에 알파벳을 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밑에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언니가 언니? 동생보다 3살 많다. 그러면 언니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동생 나이를 알아 몰라? 몰라요. 동생 나이 모르니까 알파벳 X로 하자. 그러면 동생 나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하면은 언니는 3살 많으니까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공식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첫 번째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식인데요. 자, 이거 과학 시간에도 배울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나왔고 또 과학 시간에도 나올 거예요.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기억하면 편해요. 동그라미, 자, 풍뎅이처럼 생긴 요 그림에서
순서대로 거속시 순서대로 거리, 속력, 시간. 자, 그럼 우리가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거리는 자,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요걸 구하고 싶으면 속력이랑 시간을 옆에서 곱하면 됩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속력을 알고 싶다. 이 속력을 알고 싶다. 속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시간이 아래 있죠? 시간 분의 거리. 분수 형태로. 시간 분의 거리 형태로. 시간 분의 거리. 그러면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간을 구하고 싶다.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가리면 요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두 개 또 분수 형태죠. 속력 분의 거리. 속력 분의 거리. 요걸로 우리가 거속시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될 겁니다.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대한 관계예요. 자, 그럼 요거 거기 어디야? 68쪽 거기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그림 그려놔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책에다 식으로는 써져 있는데 그 옆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놔봐. 풍뎅이 모양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그림을 기억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가격. 페이지 68쪽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림만 옆에 그림만 여기 조그맣게 그림만 그려놓으면 되겠지. 자, 가격 얘기를 좀 해보면 자, 가격을 이제 우리가 가격을 뭐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좀 깎아서 할인을 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너네가 물건 가격이 있는데 물건 가격을 오늘은 세일입니다. 30% 할인입니다. 30% 할인입니다. 하면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 가격으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행사입니다. 세일이에요. 30% 할인이에요. 그럼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사게 되는 거야? 30%를 깎아줬으니까. 마이너스 30% 깎아줬으니까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로? 30% 깎으면은 자, 너네 휴대폰 꽉 차 있는데 30%를 썼어. 그럼 몇 퍼센트 남았어?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있는데 30%를 깎았어요. 그럼 원래 가격의 70% 가격으로 물건을 사게 되겠지. 20%를 깎아주면은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물건을 사게 되겠어? 80. 그러면 X 퍼센트를 할인하게 되면은 자 X 가격 자, 정가가 예를 들어 정가가 A1이다. 근데 만약에 X 퍼센트 할인을 한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20% 할인하면은 100 빼기 20 해서 80%잖아요. 야,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면 X 퍼센트 할인하면은 몇 퍼센트로 팔게 되는 걸까? 20% 할인하면 100 빼기 20%라며요. 그러면 X 퍼센트 할인하면 몇 퍼센트로 물건을 팔게 되는 거예요? 100 빼기 X 퍼센트잖아요. 맞지? X 퍼센트 할인하면은 100 빼기 X 퍼센트의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러면 퍼센트니까 퍼센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죠. 백분율 퍼센트 할 때
퍼센트를 분수로 표현하면 분모가 100이잖아, 100. 그래서 원래 가격에다가 초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퍼센트, 백분율을 분수로, 비율로 표현하면 분모가 100이었어요. 그래서 100 빼기 x 퍼센트 가격이 되면은 100분의 100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A1이었는데 그거의 100분의 100 빼기 x 퍼센트가 된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좀 적어 놓읍시다. 지금 당장 쓴다기보다는 우리 뒤에 방정식 활용 갔을 때 더 많이 쓰게 될 내용인데요. 요거 내용을 위에 빈칸에다 좀 빈 공간에 좀 적어 봅시다. 정가가 A1인데 X% 할인한 가격은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100분의 100 빼기 X가 된다. 그리고 숫자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하잖아. 원래 정가가 1,000원이야. 정가가 1,000원이야. 그럼 30% 할인하면 어떻게 해요? 1,000원에다가 100분의 100 빼기 30. 그래서 1,000원에 100분의 70 곱해주면은 우리가 가격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은 숫자를 집어넣고 하면은 조금 더 이야기가 편해지겠지. 그래서 숫자 대신에 문자로 표현하면 식이 이렇게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거속시 내용이랑 이 가격, 백분율이죠. 가격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기억을 좀 해봅시다. 공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직접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68쪽에 필수 문제 1번을 봅시다. 자, 68쪽에 필수 문제 1번. 자, 이거 정리했죠? 나중에 가서 또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좀 필요한 것들은 정리합시다. 다 정리했어? 자, 첫 번째. 자, 필수 문제 1번. 한 봉지에 A 그램이에요. 세 봉지 샀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랑 3을. 한 봉지에 A 그램인데 세 봉지 샀어. 그럼 A랑 3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잖아요. 한 봉지에 A인데 세 봉지 샀으니까 3 곱하기 A 그램이 되겠지. 3 곱하기 A 그램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속시 문제네. 시속 50km. 1시간에 50km씩 가는데 T시간 동안 달렸어요. 자, 아까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바로 위에 필기했잖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속력이 시속 50, 시간이 T시간. 그래서 50 곱하기 T 킬로미터가 되겠지. 거리가. 듣고 있냐? 정리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 cm입니다.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는 어때요? 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정사각형 둘레 구할 수 있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3cm야. 그럼 정사각형 둘레 어떻게 구해요? 3 곱하기 4잖아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x야. 그럼 정사각형 둘레는 x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돼요? 자, 평균. 너네 학교에서 시험을 요즘 거의 안 보긴 하는데 학교에서 평균 구해본 적, 시험 본 거 평균 같은 거 구해본 적 있어요? 네. 자, 너네가 시험을 세 과목 봤어. 국영수 세 과목을 봤어. 세 과목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점수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수학은 A점, 영어는 B점. 두 과목의 평균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과목 점수를 더하고 두 과목이었으니까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단위까지 써주면 점수니까. 이게 바로 문자를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1번은 숙제로 좀 해보시고요. 자, 거기서 1-1번의 세 번째 거만 좀 볼게요. 세 번째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10의 자리가 10의 자리 숫자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연수인데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맨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네 막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327이란 숫자는 100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고 10은 2개 있고 1이 7개 있는 숫자다. 그래서 300 더하기 20 더하기 7 해서 327이다. 처음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배울 때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요 3은 100이 3개 있다. 그래서 100이 3개 있다. 100 곱하기 3. 요 2는 10이 2개 있다. 그래서 10 곱하기 2.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인 숫자는 즉 이렇게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인 숫자는 그냥 이거를 선생님 그러면 xy인가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x 곱하기 y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써야 되나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100의 자리가 3이면 자, 100이 3개 있다는 소리야. 10의 자리가 x면 10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x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0이 x개 있다. 10 곱하기 x 더하기 1이 y개 있다. 그러면 y. 그래서 x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y면 xy 쓰는 게 아니라 10 곱하기 x 더하기 y로 씁니다. 만약에 이런 숫자야. 100의 자리가 x, 10의 자리가 y, 1의 자리가 z입니다. 얘는 100의 자리가 x, 100이 몇 개 있다? x개 있다. 얘는 100 곱하기 x 더하기 10의 자리가 y, 10이 몇 개 있다? y개 있다. 그래서 10 곱하기 y 1의 자리가 z. 그래서 더하기 z. 이렇게 써줘야 돼요. 100 곱하기 x, 10 곱하기 y 더하기 z. 그러니까 x, y, z 그냥 붙였으면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거는 다 곱하란 소리입니다.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돼요. 붙였으면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들, 두 자리, 세 자리 자연수를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잠깐만.